9번부터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 밑줄 다항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다. 다항함수 조건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제든지 너를 차수를 가정을 하고 개수 비교를 하는 항등식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항등식을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분을 하거나 적분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였고, 그 차수를 보시면 나번식의 f'x 플러스 2 너랑 얘랑 같죠? 9x fx 더하기 12x제곱 빼기 27x.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n차라고 내가 논다면 너랑 곱해졌으니까 n 플러스 1차죠. 그리고 2차가 더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너는 n 플러스 1차 혹은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될 수밖에 없고, 좌변은 너가 n-1차, 너가 n-1차니까 둘을 곱하면 2n-2차죠. 그래서 2n-2차가 그러니까 n 값이 너랑 이제 차수가 같을 수도 있고 너랑 같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같으면 n 값이 3이 나오고, 그러면 너가 4차니까 성립하죠. 요렇게 같으면 n 값이 이제 2가 나오는데 2차까지는 괜찮지만 너가 3차가 되면서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n은 3차 함수가 나온다. 여기까지만 나와도 그 다음에는 개수를 그냥 대입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는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x 3승, 미지수가 사실은 두 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요 녀석 미분해서 여기다가 양변 대입해 주시고 개수를 비교하는 간단한 문제이고, 꼭 대입해서 개수를 비교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이거 하나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니? 어차피 항등식이라며 나 같으면 양변에다가 0을 넣어줄 것 같아요. 0 넣어보면 f'0 더하기 2 곱하기 f'0,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b값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b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나?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금방금방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다. 이거 계속 비교하는 거는 안 해줘도 되죠. 직접 해보시고. 10번. 뒷부분은 이제 좀 오류로 틀렸는데, 자, 3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너가 f'2와 g'2가 같고 f2와 g2가 같고 또 f-2와 g-2가 같고 계속해서 f와 g를 비교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f에서 g를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놓고 문제를 접근을 합시다. 그럼 결국에는 문제에서 준 거는 h2랑 h'2랑 h'-2가 셋 다 같고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hx라는 함수는 3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가 이렇게 돼서 여기 2에서 근을 갖고, 아니지,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너가 2 마이너스 2 또는 최고차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상관은 없어요. 너가 2, 너가 마이너스 2 이런 게 가능하겠죠. 마지막에 다시 f'k와 g'k가 같다는 거는 h'k가 언제 0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비율관계상 당연히 여기겠지. 당연히 여기죠. 여전히 1대2 비율관계 이용하시면 되겠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와 gx라는 함수의 도함수 g'x. g'x의 도함수는 보니까 절대값 어떤 1차 함수의 형태네요. 그랬을 때 hx라는 걸 여전히 서로 뺀 함수로 정의를 하겠대. 그랬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그럼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너 이렇게 대칭이죠? 너가 F 프라임, 너가 G 프라임. 다음에 교점이 뿔망 3. 자,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hx라는 거를 fx에서 gx를 뺀 함수로 정의했다는 거는 h'x 역시 둘을 서로 뺀 함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h'x의 형태, 부호만 보시면 이쪽에서는 f'이 바깥쪽에서는 더 크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까지는 양수이다가 여기서는 f'이 g'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되고 다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h'x의 부호가 뿔, 마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림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접선기울기 0,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하다가 잠깐 아니지? 0 되진 않구나. 이렇게 감소하고 너에 대해서 점대칭, 접선기울기 0, 다시 증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마치 3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이 나와. 사실 구분 자체는 안 가요. 자, 그랬을 때 기억번 hx는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가? 보시다시피 극소값 갖는 거 맞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극소 같습니다. 니은번 h-3과 h3의 곱이 음수일 때 hx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가? 지금 h-3과 h3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사실은 뭐라고 쓰시냐면 x축의 위치라고 써주세요. 그 밑에다가 x축의 위치라고 쓰시고 x축이 너랑 너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된다는 거는 어차피 얘가 너보단 더 크니까 x축이 무조건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사이로 지나가면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만약에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x축이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x축이 지나간다면 너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는 한 개이다 라는 얘기는 애초에 절대값 hx의 미분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면 hxa에서 0이고 그러면서 h'a가 0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만 미분 불가죠. 즉 일단은 실근을 찾아야 돼요. 절대값 hx. 그럼 x축이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접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 위로 지나가면 요거 실근 한 개지, 아래로 지나가도 실근은 한 개예요. 그러면서 h'a가 즉 이 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아니니까 접하지 않으니까 너에서 미분 불가죠. 한 점에서 미분 불가예요. 자, 요게 이제 좀 독특한데 여기서는 근이 두 개긴 하지만 너에서는 미분이 안 되더라도 너에서는 근이긴 하지만 접선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미분이 되죠.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미분이 된다. 그래서 어떤 함수, 절대값 함수가 어느 점에서 근을 갖지만 미분이 되려면 반드시 그 점에서 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은 항상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고 이쪽에서는 설령 근을 갖더라도 접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13, 14.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계산을 해서 풀어도 되긴 하지만 요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서 넓이끼리 단순하게 더한 것이 아닌 넓이 빼기 넓이의 형태는 99%의 확률로 정적분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정적분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래? 이걸 한번 정적분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겠니?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있어. 너가 0이고 너가 3이야. 너가 넓이가 S1이고 너가 S2래. 근데 갑자기 너한테 S2 빼기 S1이 2라는 정보를 주겠대요. 이거는 무슨 정보를 주는 거냐면 너를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 부분은 양수로 등장하고 이 부분은 음수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너가 2란 얘기는 너는 마이너스 2란 얘기지. 즉 이 문제를 풀어낼 때는 S1의 넓이를 구하고 S2를 구하고 각각 서로 빼는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저 구간 내에서 싹 다 적분한 게 그냥 마이너스 2예요. 요거씩 풀어가지고 이제 하는 게 가장 기본 유형이고, 지금 이 문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비틀었을 뿐이야. 어떻게 비틀었냐면 좀 알아보기 불편하게. 하지만 볼게. 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너가 접하고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S3, 여기가 S1, 너가 S2. 너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이거야. S1 더하기 S2 빼기 S3, 너가 6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S3라는 게 빠지는 상황이거든. 너를 빼고 있어. 그럼 S3를 뺀다라는 상황은 언제 등장하냐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서로 빼는 상황에 정적분을 했을 때 등장해요. 즉 마이너스 S3는 언제 등장하냐면 너 빼기 너의 정적분을 해보시면 정확히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오죠. 그죠? 그럼 너는 사실은 누구랑 짝이 돼야 되냐면 이쪽과 짝이 돼야 돼요. 정확히 이거 절반이랑 이 부분이 얼마냐면 2분의 S1이거든. 자 이제 너네 눈에도 보여. 봐봐. 요 위로 볼록한 함수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에서 ax제곱을 뺄게. 그리고 이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볼게. 이거 정적분하면 저 표현으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정확하게 2분의 S1까지는 양수이니까 이렇게 2분의 S1이 나오고 마이너스 S3가 나와요. 맞아?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너랑 안 맞는 대우가 아니라 안 맞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맞춰주면 돼. 너의 2배를 하면 되잖아. 너도 2배를 해주고 그럼 넌 이렇게 되고 다시 더해지겠지?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더한 게 누구야? 따단 이만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를 정적분한 거에 2배에다가 더하기 뭘 더한 거야? S2와 S3를 더한 거예요. 다시 이거 2배 하면 정확히 S1 마이너스 2S3죠. S1 마이너스 2S3 그 다음에 S2 더하기 S3는 이만큼. 요거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3분의 1. 너가 사각형의 넓이 얼마냐면 2, 4a니까 8a죠. 3분의 8a. 이렇게. 그 값이 6이란 얘기죠. 요거는 그냥 정적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넓이 공식 가지고 해결했다. 이렇게. 식 정리하면 A 값 나오겠죠? 이 문제를 이제 해설을 보시면 저 교점을 T라고 가정을 하고 뭐 약간 거지같이 풀었는데 원래 그렇게 푸는 의도 그 유형 자체가 이 유형 자체가 의도하는 바가 전혀 이거를 직접 다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넓이 길이 뺀 거는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거의.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S1, S2 이렇게 2분의 S1, S3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만약에 문제에서 갑자기 S2 빼기 S3를 구해달래. 아무것도 없고 S2에서 S3를 빼달래. 그럼 그냥 해야 돼.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너랑 너를 뺀 거는 뭐 어떻게 구해? 그 함수끼리 뺀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넓이끼리 뺀 거를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14번. 이차함수 있고 직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직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의 넓이가 S1, 너의 넓이가 S2인데 13대 4래요. 13대 3이래. 너와 너의 넓이 B가 13대 3. 근데 너가 AX제곱이고 이 직선이 누구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을 나는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 이렇게 3개로 나누려고. 4개로.
이 교점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딱 그려주면 어차피 너랑 너랑은 닮았고 너 대 너의 b는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선분의 길이를 잡아주겠습니다. 선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이쪽 선분의 길이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너를 t라고 잡을게요. 너를 t라고 잡으시면 너의 높이 요 선분 길이 나오죠? 요 선분의 길이는 2 빼기 t가 되나요? 그러니까 너의 높이는 얼마가 돼? 너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2분의 3, 2 빼기 t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너의 높이 나왔죠? 그 다음에 너의 높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얘는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둘이 곱하고 2분의 1, 즉 4분의 3, 2 빼기 t의 제곱 요거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요만큼의 넓이는 너 곱하고 다시 3분의 1을 곱한 즉 이만큼의 넓이는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t 2 빼기 t가 나옵니다. 요거 괜찮죠? 요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1대 2였어. 그럼 너가 너니까 너는 대 2니까 이만큼은 얼마냐면 당연히 t의 2 빼기 t죠. 요거 괜찮죠? 그 다음에 요 선분 길이가 t니까 너의 선분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t 대 너가 2분의 3t가 돼야 되죠. 그래서 너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 t 제곱이에요. 다 끝났죠? 문자 t라는 거 하나밖에 안 썼고 a라는 건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너는 식 써볼게. 4분의 3 t 제곱 더하기 t 2 빼기 t 너 대 저거 두 개 더한 거 2분의 1 t 2 빼기 t 더하기 4분의 3 2 빼기 t의 제곱 이거식 정리하시면 t에 관한 2차식 딱 하는 게 나오고 요거 풀어내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 근데 이거 직선 같은 게 등장을 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수원을 할 때도 거의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풀어냈어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 b를 가지고 많이 풀어냈죠. 이거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여기를 t라고 놨고 그럼 너를 t라고 놓는 순간 여기 선분 길이 2-t가 주어지고 2대 3 삼각형 넓이 나오고 너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너의 비율 관계 1대2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서 너에다가는 3분의 1을 곱한 너에다가 2를 곱한 너 그래서 이쪽 각각 넓이 나오고 요 선분 길이 아니까 다시 2대 3 요 높이 나오고 너 나오니까 넓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a라는 문자를 아예 안 썼어요. 그죠? 물론 t를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a 값을 구할 때는 뭐랑 같다씩 쓰면 돼. 여기 너의 높이랑 즉 2분의 3 2 빼기 t랑 누가 같으면 돼요? t를 너에다가 대입한 거랑 같으면 되죠. at 제곱이랑 같으면 되죠. a 값 그냥 나오죠. 그죠? 즉 마지막에 a는 t제곱분의 2분의 3 2 빼기 t 요거 t값 구해서 요거 대입하시면 끝. 속도 가속도 거리 속도 가속도 거리 요 이제 속도 가속도 그다음에 원래 속도와 거리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속도 가속도는 위치와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속도와 거리는 속도와 위치의 변화량 그다음에 이동 거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원래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는 도함수의 활용 맨 끝에 등장하고 하나는 이제 정적분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원의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수업을 할 거고 사실은 요 속도 가속도 단원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 가속도는 활용 단원이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표현 같은 것만 배우는 거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뭔가 미분 혹은 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 돼야 되고 용어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 위치와 속도, 속도와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수식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각종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각종 표현에 대한 해석을 하는 능력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조금 중요한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잘 되면 속도, 가속도는 사실은 우리가 요 앞쪽에서 했던 뭔가 3차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3차,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다항함수의 형태들, 뭐 직선의 형태들, 다각형의 형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해드릴 거고 용어는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위치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위치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를 말해요. 수직선상에서의 위치. 그래서 수직선이라 하면 요 앞뒤죠? 앞뒤로 움직이는 형태. 그 다음에 수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떠한 종류의 움직임을 보는 거냐면 1차원적인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1차원적인 움직임. 즉 앞뒤로 움직이든 상하로 움직이든 이런 1차원적인 움직임을 물어보는 거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는 내신에는 뭐 사실은 어떤 것도 있냐면 트랙을 도는 이런 것들 막 원형 트랙을 돌고 그래서 사실은 1차원적이지 않죠. 그죠? 계속해서 뭐 반복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도 시험에 내는데 걔는 이제 수능에는 사실은 나오지 않는 이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직선 상에서의 이야기이고 그때 우리가 정의역이 누가 되냐면 정의역은 항상 정의역은 시간이 돼요. 시간이라는 건 항상 0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위치라는 걸 정의하기 시작해. 예를 들어 내가 5초인 순간에 이 위치에 있다. 그럼 이 위치에 대한 좌표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위치라는 건 x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때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t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누구에 대응이 되냐면 일반적인 함수 표현으로는 사실은 fx와 대응이 된다는 거지. 거의 fx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에 대한 표현은. 자, 두 번째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속도는 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고 그러니까 x 프라임 t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응되는 건 당연히 f 프라임 x와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너는 사실은 x 프라임이라고 쓰지 않고 v라는 새로운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속도가 있고 너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죠. 너는 v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at라고 써요.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f를 두 번 미분한 형태의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고 그래서 요 속도, 가속도, 거리 단어는 사실은 요 위치,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동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동 거리는 이제 위치와 관련이 있고 속력, 그 다음에 속력과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적분 쪽에서 조금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속도가 주인공이야. 왜 속도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수투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풀다 보면 fx보다는 누가 되게 중요하냐면 f'x가 중요해요. 가운데 있는 대단원 이름이 뭐야? 도함수의 활용이지, 그지? 우리가 어떤 fx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뭘 사실은 관찰을 했냐면 fx 그 자체가 아니라 f'x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단 말이지. fx의 함수값의 변화 같은 거를 관찰할 때도 그렇고 너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다 누구 가지고 판단했어? f'x를 가지고 판단했어. 맞죠? 그럼 f'x가 이쪽에서는 속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풀어내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속도를 가지고 풀어내고,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속도를 가지고 풀어냅니다. 그래서 속도식을 가지고 대부분의 상황을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각종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원래 위치로 뭐 돌아왔다, 돌아옴, 혹은 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는 내가 출발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10초인 순간에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그럼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수식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건 사실은 위치의 변화량이 0이란 얘기죠. 근데 이 위치의 변화량을 뭘 가지고 표현을 하냐면 저 속도에 대한 정적분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왜 속도에 대한 정적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해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너는 분명히 X'T였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면 X가 나와요. XB에서 XA를 뺀 게 나온다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표현이냐면 위치의 변화량 표현이에요. 이게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인 거죠. 그죠?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간 거지.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 자체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너네가 정말로 위치와 위치를 구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풀어내? 이거 정적분이 0이에요. 이렇게 풀어낸다고. 그러면 정적분이 0이에요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속도 그래프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들이 서로 부호가 반대고 뭐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넓이와 정적분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적분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풀어내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즉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 서로 반대 방향, 뭔가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운동 방향이 무엇을 뜻하냐면 속도의 부호를 뜻해요.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근데 봐봐. 속도라는 거는 다시 한번 누구랑 대응이 되는 거냐면 F'X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지? F'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소리겠어? 아, 그 점에서 사실은 Fx는 그 값을 가졌겠구나. 즉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서 뭔가 순간적으로 값이 커졌거나 아니면 함수의 관점을 본다면 극대 혹은 극소의 상황이 되겠구나. 즉 여러분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뭘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냐면 요 문제에서 그래프를 준단 말이야. 그래프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게끔 주는데 요 위치 그래프가 있고 주로 속도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가속도 그래프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속도 그래프는 살면서 거의 본 적이 뭐 손에 꼽습니다. 거의 나온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위치 그래프와 속도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뭐겠어? 얘는 물체가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문제 있거든. 점 P랑 Q에 대한 위치가 뭐 다음과 같다 해서 T에 대한 식으로 줘놓고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총 거리는 얼마인가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이다라는 이 표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어떤 수식이 필요하냐면 너의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런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V1 곱하기 V2가 0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에서의 속도식을 다시 정적분을 해서 위치를 구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기본 표현들이고 요 속력과 이동 거리 얘네는 이제 뭐냐면 속력은 속도의 크기죠. 속도의 크기. 그래서 절대값 속도. 너가 속력이에요. 그렇다는 건 너의 누구랑 대응이 되냐면 절대값 F'X랑 대응이 되지. 우리가 도함수에다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
기억이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이따가 그래프를 그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동 거리는 뭐냐면 우리가 총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고 한 점에 대한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건데, 요 이동 거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동 거리 여기다 쓰자. 이동 거리 너는 속력에 대한 정적분 A부터 B까지 속력. 그렇다는 건 사실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 거잖아. 그렇다는 거는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속도 그래프와 t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애시당초에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에 대한 절대값을 정적분하겠다는 것은 그 구간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넓이와 정적분 단어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고 얘기했죠. fx에 대한 그냥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다는 것은 그 구간에서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보겠다는 거고, 주로 어떤 식으로 그래서 해결이 많이 되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내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프에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첫 번째 위치 그래프 있다고 할게요. 위치 그래프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너가 위치 그 다음에 너에 대응돼서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속도 그래프라는 건 당연히 이 녀석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요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접선의 기울기, 이런 게 이제 속도에 해당하죠. 어떤 점에서의 속도를 보려면 속도의 뭐 부호 같은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그래프에서 관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점들 보시면 부호가 서로 다르죠. 우리가 이제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변화. 그래서 이런 점 극값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근데 우리가 사실 fx와 f'x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현만 이래서 그렇지 뭐 어려울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에 대응되냐면 여기 속도 입장에서는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관찰해 달라고 하면 너의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하시면 되고, 위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 값을 관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함수 값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와 너 이만큼의 함수 값의 차이는 너가 위치의 차이인데 위치의 변화량, 이 위치의 변화량은 정확히 누구랑 똑같냐면 이만큼, 너가 위치 변화량이죠. 물론 부호는 이제 감안을 해줘야 되죠. 위치가 감소했으니까 너도 정적분의 값, 즉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점 A부터 여기 A가 있다고 칠게. A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총 이동거리를 물어보고 있대. 자, A부터 B까지의 총 이동거리라 하면 사실은 누가 되냐면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뜻해요. 이거를 다 더하면 돼. 너 더하기 너.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그냥 둘러싸인 넓이를 다 단순하게 더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 그래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봐. A에서의 처음 위치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극대값은 여기고, 이만큼의 요 높이, 요 함수값의 차이가 너에서의 넓이에 해당해. 정확히 요 넓이에 해당하죠. 너를 S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S1이에요. 그 다음에 너를 S2라고 하고 너를 S3라고 한다면 너와 너의 차이가 이만큼이 이제 S2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S3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넓이를 다 더하시면 되고 위치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함수값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다시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다시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을 그냥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해 주시면 돼요. 함수값의 차이들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뭐가 되냐면 위치 그래프에서는 의 함수값의 차이의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 그래프에서는 속도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전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뭐 너부터 너까지 뭐 운동 방향이 어땠는지, 뭐 요 운동한 위치의 변화량이 어땠는지, 뭐 누가 더 앞에 있네 뒤에 있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 얘는 지금 한 점에 대한 이야기자. PQ 두 점을 가지고 속도 그래프 두 개 주고 비교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나오곤 합니다. 됐죠? 요게 기본적인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이 단원에서 나온 유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얘는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얘는 정확하게 두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행을 수투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아마 다 뭔지 알 거예요. 맨날 가로등 있고 밑에서 가로등 밑에서 누가 맨날 걸어가고 그림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림자의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문제 있습니다. 걔는 내신에도 개 많이 나오고 항상 이제 고정적으로 거의 다양한 학교들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거에다가 또 다른 하나는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그 딱 정확히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거 두 문제에 딱 집어넣어놨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사실은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고 우리가 요 내신에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만 보세요.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첫 번째는 그림자 문제이고, 두 번째가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자, 그 중에서 그림자 문제 예시를 간단하게 드려드릴게요. 그림자 문제는 뭐냐면, 그림자에서 물어보는 거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볼 때가 있고,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둘 다 각각 기억을 하시면 되고, 상황은 굉장히 심플해요.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가로등이 있대. 가로등이 있어서 여기 밑에 사람이 있대요. 가로등 밑에서 사람이 딱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사람이 왔겠죠. 목이 너무 길고, 그렇죠? 왜 이렇게 길어졌지? 그랬을 때 요만큼 그림자가 생기겠대. 요만큼. 그럼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출발을 해서 그림자가 생길 때 요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고, 세 가지 요소를 줘요. 하나는 사람의 키는 편안하게 2m로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6m로 할게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1.8m, 5.4m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고 있어요. 초속 2m 2m라죠. 2m/s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림자 끝에 순간 변화율이 얼마인가, 그림자 끝에 속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인가. 요 유형을 풀 때는 핵심이 되는 거는 딱 이거거든. 시간 t인 순간을 식으로 표현하기예요. 식으로 표현. 그리고 너를 미분하고 마지막에 t를 다시 대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봐봐. 얘는 초속 2m죠.
초속 2m라는 거는 t초가 지났다면 이만큼은 무조건 2t에 맞죠? 여기까지가 2t. 그 다음에 우리가 키가 2m고 너가 6m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선분 길이가 닮음을까지 충분히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너가 2t, 너가 4m죠? 4m일 때 2t죠. 그죠? 그럼 너는 2m일 때 얼마겠어? 아, 이만큼이 정확히 t가 나오겠구나. 그죠? 너가 2t 대 4, t 대 2가 될 거 아니야. 너가 2m니까.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뭘 가지고, 이 문제는 무조건 뭘 가지고 풀어내냐면, 그림자 문제는 닮음을 이용해요, 닮음. 됐죠? 자, 그럼 봐봐. 그림자 끝의 속도를 보는 거랑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를 보는 게 문제가 전혀 다른데, 첫 번째,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부터 보여드리면, 그림자의 길이라는 건 정확하게 요만큼이야. 그지? 얘는 t죠, t. 순간 변화를 보겠다는 건 너를 어쨌거나 미분을 하고 싶은 거야. 변화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그럼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근데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컨 거죠. 그래서 요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초속 1m예요. 1초당 1m씩 길어진다고, 그림자가. 그 다음에 그럼 그림자 끝의 속도는 뭐냐? 그림자 끝의 속도라 하면 그림자 끝이 t초인 순간에 얼마만큼 이동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림자 끝은 처음에 어디 있었어? 그림자 끝은 여기 있었지. 처음엔 요 밑에 그림자 딱 꽂혔겠지. t초가 딱 지났더니 얼마만큼 갔어? 3t만큼 갔지. 그지? 이만큼을 이동을 했지. 너를 미분을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3m/s가 나오죠.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는 3짜리가 나오고 너의 순간 변화는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얘는 이 문제가 끝입니다. 맨날 이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림자 문제. 학교들마다 사실 간간히 한번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는, 거의 그리고 모든 문제집에 있어요. 모든 문제집에 있는 유형인데 저거 말고 다른 종류의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저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려워. 이거 그래? 뭐 여기 약간 비탈길로 내려가면 어떨까? 그럼 그림자가 좀 거지같이 나오겠죠? 그럼 뭐 쓰면 되겠어? 삼각함수 활용 쓰면 되겠지. 얘는 비타니까. 그지? 그런 거 가능하겠네요. 나중에 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힘들어요 사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 뭐냐면 제가 바로 요건데 t인 순간을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미분해서 변화율을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예시를 들어드리면 편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나 볼까?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돌을 띡 던졌어요.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파문. 그랬을 때 너의 반지름이 너가 시간 초당 뭐 1m씩 증가하고 있대. 이렇게.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5초인 순간 내가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단계별로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 t에 관한 식으로 표현.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넓이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 이거야. 두 번째 미분을 하시고 세 번째 t를 대입합니다. 즉 요 5초인 순간이라는 거는 얘는 마지막에 사용해요. 마지막에 대입할 때만 사용해.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 시간을 좀 애매하게 줄 때가 있다고. 어떻게 애매하게 주는지 설명해 줄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넓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가 t에 관한 식으로 보겠다는 건 어쨌거나 t초인 순간을 보는 거잖아. t초인 순간에 넓이를 보려면 t초인 순간에 당연히 반지름을 봐야 돼요. 맞죠? 너는 초당 1m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t초인 순간에 너의 반지름은 그냥 t가 되겠죠. 그죠? t미터가 되겠지. 그러면 너의 넓이라는 건 너를 제곱하고 파이를 곱한, 너는 파이에 t 제곱이 되고 t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만큼이 되겠죠. 미분을 합니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했고 이 파이 t가 되겠죠. 마지막에 t에다 대입을 합니다. 누구를?
5초를 대입하시면 10파이가 된다.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초. 이렇게 마지막에 단위까지 써주시면 된다. 단위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터라고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짱나게 주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내가 이렇게 생긴 빗살무늬 토기에다가 물을 막 담아요. 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의 빗살무늬 토기가 반지름은 5짜리고 너의 높이가 뭐 15짜리 이렇게 생긴 토기래요. 그래서 물을 막 담고 있는데 너의 수면의 높이가 요 수면의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매초 2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래. 근데 너의 수면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변화율이 10파이인 순간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게 거지같이 준 거라고. 두 번 풀어야 되잖아. 봐봐.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건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풀었다면 그냥 여기서 부피 P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너를 미분하고 T 갖다 때려 넣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처음에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요 수면의 높이가 매초 2씩 증가한다는 걸 아니까 T초인 순간에는 너는 무조건 2T가 나와요. 그지? 근데 너가 15고 5니까 같은 닮음일 거 아니야? 3대 1이겠지? 그러니까 너는 3분의 2T가 나와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1도 없고. 그럼 이 상태에서 부피식을 내가 써보면 너의 수면의 넓이, 즉 너의 제곱 9분의 4 T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2T 곱하기 3분의 1 이게 V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V'은 너를 다시 미분을 하면 돼요. 맞죠? 거기다가 이제 T는 얼마 이거를 대입을 하려고 딱 봤더니 어떤 순간을 봐달라고 그랬냐면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10파인 순간을 봐달래. 그럼 넓이의 순간 변화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도대체 넓이의 순간 변화는 언제 10파인지. 근데 어렵지 않아. 왜? 넓이는 얼마야? 수면의 넓이라는 거는 너를 제곱을 한 9분의 4 t 제곱 파이 얘가 된단 말이지. 그럼 너의 순간 변화율은 너를 미분을 하겠죠. 즉 9분의 8 t 파이가 되는데 네가 얼마라고? 네가 10파이래요.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 당연히 T값이 나왔나? T값이 나오면 갖다가 때려 넣으면 끝나는 문제. 이게 이쪽에서 어려운 이유예요. 되게 어렵게 변형한 거라고.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쪽은 단원 자체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과 관련된 문제는 기껏해야 요 정도 선에서 끝난다. 그래서 이쪽에 대표적인 응용 문제가 뭐가 있냐면 치국이 있습니다. 치국이 문제. 치국이 일정한 속도로 이제 막 물이 차오르겠죠. 치국이 왜 알지? 비 오면 그 강수량 측정하는. 그래서 치국이가 무슨 뭐 시간당 수면의 높이가 2mm씩 증가한다. 그래서 무슨 뭐 자시가 됐을 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갖고 막 줍니다. 뭐 그때 무슨 뭐 부피의 비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뭐 순간 변화량 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유형 자체가 아주 중요한 유형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수능에는 최근 들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다만 원래 속도가 속도, 이 거리, 이 유형 자체가 수능에 되게 쉽게 나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4점짜리가 나와도 쉬운 4점. 그러니까 뭐 어렵게 변별력 있게 출제된 적이 최근에 한 번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작년도 수능에서 14번에 나왔어요. 14번이라는 건 누구냐면 공통 문제 중에서 객관식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14번이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능 준킬러 난이도가 14번, 그 다음에 21번, 이렇게 29번 이렇게 3개, 킬러 난이도가 15, 22, 30 이렇게 3개인데 그러니까 14번이라는 건 준킬러 난이도야. 객관식 중에 두 번째로 어려워. 근데 속과가 나왔어요. 속과가 한 번도 평가원에서 그렇게 어렵게 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14번에 기니디로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속도도 조금
볼 필요는 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의 높이에서 20m의 속도로 초속 20m로 수직 위로 던져 올린 너의 티처 후에 밑줄 높이는 위치죠, 위치. 그죠? 높이가 이와 같대. 근데 이거 막말로 야, 물리한 애들은 이거 못 풀면 대학 못 가요. 그죠? 솔직히. 속도가 속도 쪽은 이거 물리를 할 줄 알면 하다못해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진 것도 할 줄 아는데 이거 못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위로 던졌으면 당연히 너 한 번, 두 번 미분한 마이너스 10은 중력과 속도로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먼저 최고 높이 밑줄. 언제 최고 높이냐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일 때가 극대가 되겠지. 왜냐면 올라가다 속도가 딱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그랬을 때 시간과 높이를 구해봐라. 그럼 x는 마이너스에 5 t제곱 플러스 20 t 플러스 25인데 이거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이고 0일 때 25에서 출발한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이게 일반적인 움직임과 위로 던진 움직임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 위로 던진 움직임은 언젠가는 바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위치가 0이 되고 위치가 0이 되면 더 이상 바닥을 뚫고 내려가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은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거는 수직선상 위에서는 앞으로 갔다가 계속 음의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런 건 불가능하죠. 내가 밑으로 한없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났을 거라고. 근데 여기가 대칭축이 얼마인지 나오죠? 너가 얼마니? 2인가? 그죠? 2 갖다 넣으면 그냥 최고 높이가 나온다. 그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밑줄 속도를 구해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는 네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 언제 0이 되는지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죠. 그래서 5인 순간에 속도를 보겠다. 너 미분해서 5 갖다가 대입해달라. 즉 V5를 구해봐라. V5는 미분해서 5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에 50 더하기 20이죠.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죠? 요거 미분해서 5 갖다 바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밑줄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위치의 변화량 전체를 말하는 거야. 즉 요만큼에다가 요만큼 너 더하기 너 이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최고 높이는 어차피 구했겠지. 2를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지? 요거 넣어서 너에다가 너 빼고 너에다가 너 뺀 거 더하시면 되죠. 최고 높이 2배 한 다음에 25 그냥 빼면 되지. 그지? 계산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2번. 자, x축을 움직이는 너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고. 그러니까 이 속도가 기본적으로 되게 쉬운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어디서 간간히 실수가 나오냐면 위치식을 속도식으로 잘못 보고 속도식을 위치식으로 잘못 보고 위치 그래프를 속도 그래프로 잘못 보고 속도 그래프를 위치 그래프로 잘못 보고 푸는 문제들이 간간히 있고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위치죠 위치. 자, 괄호 1번 밑줄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해달래. 어쨌거나 그 판단의 시점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라고 알려줬고 원점을 지난다는 건 당연히 위치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거죠. 너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t 너가 t 빼기 1, t 빼기 5 이런 식으로 나오지. 즉 t가 0일 때, 1일 때, 5일 때가 각각 0이 돼요. 위치가 각각 원점을 지나는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난다는 건 t가 5인 순간을 보고 싶지. 그러니까 너를 미분해서 5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미분해서 5를 갖다가 넣을 때 기왕이면 이미 나는 이거 인수분해 해놨지. 그러면 미분해서 5를 갖다 넣고 싶으니까 얘만 미분해서 5를 갖다 넣으면 답이 20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즉 내가 주어진 이 x를 다시 미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배미분법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근에 대한 순간 변화를 볼 때는 고배미분법을 가지고 표현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마지막 2번 0부터 3까지 밑줄 최대 속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최대 속력이라 하면 절대값 vt의 최대값을 보는 거야. 의 최대값. 그러면 절대값 v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먼저 미분을 해서 v를 구해 주시고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5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곱이 양수? 합도 양수네. 이거 근이 있다면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죠. 판별식 한번 볼까요? 6의 제곱 빼기 2개 곱한 거? 이거 판별식이 양수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생겼어요. 속도가 이렇게 생겼어. 속도식이. 속도 그래프가.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게 0부터 3이에요. 그럼 0은 여기 있고 3이 이쪽 어딘가 있겠지? 근데 이 대칭축이 누구냐면 2죠. 2. 그럼 내가 0이랑 2랑 3, 이 세 개만 넣으면 기껏해야 절대값의 형태가 최대가 되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있겠죠. 그죠? 그럼 0 들어가면 5고, 자, 2 들어가면 얼마나? 12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7 나오죠? 3 들어가면 얼마나? 3 들어가면 10, 27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나오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이 녀석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속도식에서 그냥 갖다가 계산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3번. 자, 이번에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일 때의 위치 각각 이와 같고,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A. 그 순간 두 점 사이의 밑줄 거리를 B. 그럼 어쨌거나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는 너를 미분하고 너를 미분해서 서로 같으면 되죠. 그 T값을 일단 구해볼게요. 그래서 미분하시면 T제곱 더하기 4. 너는 4T. 이렇게 되나요? 이항하고 계산해 보시면 T는 그냥 2가 나오죠. T가 2인 순간이 우리가 속도가 같아진다. 그럼 그 순간에 거리를 보는 거니까 너를 대입을 하시면 B라는 값은 누가 되냐면 절대값에 P2와 Q2를 서로 뺀 값.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위치를 빼고 절대값을 취한 걸 말해요. 그래서 위치의 차이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거랑 한 점에서의 총 이동 거리를 보는 거랑 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라고, 그러니까 거리라고 해서 접근이 동일한 게 아니라 한 점이 움직인 총 거리와 쟤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서로 위치를 뺀다. 속도를 뭐 적분하고 하는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4번. 자,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한다면 x는 이와 같이 생겼대. 속도, 가속도 마지막에 움직인 거리를, 정지까지 거리를 봐달래요. 이런 이제 정지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아까 예를 들면 공을 던졌다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 얘는 속도가 열차가 가다가 제동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열차는 멈추기 위해선 속도가 0이 천천히 되는 거고, 공 같은 경우에는 던졌을 때 떨어지기 직전인 속도가 가장 크고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딱 떨어진 순간이 아주 속도가 최대가 됐다가 딱 속도가 0이 되는,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일단 4번 보시면 이거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이는 속도 그래프가 1차식의 형태면 그려서 푸는 게 굉장히 유리할 때가 있어요. 연산이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넌 마이너스 10t 다음에 더하기 6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아주 쉬워. 자, 정확히 요만큼. 일단은 요게 될 거라는 게 보이죠. 얘가 지금 현재 속도 그래프인데 1번 너의 t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일단 t는 구했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속도는 제. 그 다음에 2번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그러면 정지한다는 거는 6초인 순간을 보고 싶은 거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보겠다는 거는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 사실은 뭘 보겠다는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당연히 18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6초와 180이 된다. 180m가 된다. 넘어갑니다. 5번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데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 몇 줄? 이 문제의 핵심은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다는 얘기고 어쨌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원점인 순간이래. 그럼 봐봐.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볼까? V는 너를 미분을 해봤더니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왔어. t는 얼마가 나오냐면 뿔마 2가 나오거든? 근데 정의역이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플러스 2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는 2가 되는 순간에 속도가 부호가 달라지고 그렇다는 거는 운동 방향이 변화했을 거고 너를 대입한 x2가 원점인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너를 대입했을 때 0 되니까 t값 그냥 나오죠. 넘어갑니다. 6번 괜찮을 것 같고 요거 7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문제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요. 자, 볼게요. 지금 양쪽에 속도식을 써봤더니 좌변은 얘가 나오고 우변은 이제 m이 나오죠. 그죠? 근데 너의 속도가 같아진 순간이 3번 있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너가 이와 같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속도는 어떤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냐면 양의 실근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t값은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 그럼 요거 그냥 그려서 편안하게 갖다가 m값 그어주시면 되죠. 이거 미분 해볼까요? 그럼 t값은 1이랑 2인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가 나오는데 원점을 지나가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m값이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지? 이렇게. 너가 1, 너가 2, 너가 0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m값은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1에서의 너 1일 때가 얼마야? 10인가? 10이죠 1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참고로 0일 때는 서로 속도가 같다라고 보진 않아요. 출발한 이후만 판단을 합니다. 항상. 넘어가서 8번 거의 같은 문제고 9번 볼게요. 9번 별표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 우리 12번까지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각각 이와 같은데 밑줄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 얘는 그냥 시간의 범위만 보는 거잖아. 즉 뭘 보는 거야? V 너가 V1 곱하기 V2가 0보다 작은 범위를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등호는 안 들어가요. 그럼 너를 미분을 해보시면 4t 빼기 2
너를 미분하면 2t 빼기 8 작다 0이죠? 근이 2분의 1, 근이 4, 2분의 1과 4 사이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9번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점이 이동한 총 거리 같은 걸 구해라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총 거리 같은 걸 구하면 이제 p를 이 범위 내에서 2분의 1부터 4까지 또 이동한 거리 구해주시고 또 q도 마찬가지로 이동한 거리 구해줘서 더하고 이런 문제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 자체가 저기부터 시작한다. 속도 곱이 음수. 같은 방향이면 당연히 속도 곱이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0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너가 이번에는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정확히 2번만 바뀌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자, 운동 방향이 2번만 바뀌도록 밑줄 치시고 속도, 즉 V, T의 부호 변화가 2번인 거죠. 그죠? VT의 부호 변화가 2번. 그럼 한번 식을 볼게. 너를 미분을 해서 3t 3승, 4t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12t 마이너스에 a. 너가 언제 이제 0이 되는지 부호 변화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이제 풀 때 정말로 이걸 가지고 풀 필요 없이 우리는 너를 이항을 시켜서 뭘로 관찰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냐면 이 그래프와 A라는 녀석의 만남으로 관찰하는 게 훨씬 편하죠.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4로 묶으면 근이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걸로 봐서는 이렇게 대칭이 남수야.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거는 0보다 큰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너가 1 이와 같은 상황. 그때 너가 마이너스 8 나오죠? 자, 여기다가 A를 갖다 그어서 부호 변화가 2번만 있으면 돼. 정확히 어디로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부호 변화 1번, 여기 부호 변화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 자체는 0보다 A는 작고 마팔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다고. 정수 A의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히 7개가 되겠죠. 넘어가서 11번. 11번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해서 어쩌고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자, 속도 그래프를 준 거죠. 11번은 속도 그래프, 12번은 위치 그래프를 준 상황.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기억번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속도 그래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너가 2, 3, 4, 5 마지막이 6 너가 1.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기억번 속도 그래프를 줬을 때 2초와 5초에서의 부호 변화가 있는지 보면 되죠. 참이죠. 니은번 2초에서의 P의 위치 밑줄 너는 원점이다. 자, 그러면 원점이기 위해서는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어요.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정적분을 했을 때 위치 변화량이 나오니까 속도 그래프와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보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그죠? 위치의 변화량은 정확히 이만큼이야. 여기가 이고 그럼 요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가 바로 정적분 값이 2가 되는데 요 2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점에 있던 녀석이 2초 후에는 위치가 플러스 2가 됐을 거라고. 디귿번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밑줄 가속도가 0이다.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가속도를 본다는 거는 당연히 뭘 보는 거야? 속도의 접전의 기울기 순간 변화를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때? 3초부터 4초 사이에 속도는 변화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0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 참이 된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위치 밑줄. 어쨌거나 너는 위치 그래프 이번엔 이렇게 줬네. 자, 그래서 요 유형은 속도 그래프인지 위치 그래프인지 잘 구분을 해달라고 했고 너가 B, 너가 D, C, A. 자, 기억번 0부터
D까지 운동 방향 밑줄 2번 바뀐다.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죠? X의 증가 감소가 바뀔 때, X가 극값을 가질 때, 이런 데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도함수가,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들. 그러니까 A랑 C에서 2번 바뀌는 거 맞죠? 니은번. 0부터 D까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역시 너일 때 2번 되는 거 맞죠? D급번. 0부터 D까지 원점을 2번 지나는가? 원점을 2번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면 돼? 이거는 여기서의 그냥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D를 부호를 부등호를 넣어줬어요. D급번에서는. 기억 니은에서는 D에 부등호가 빠져 있거든. D급에서는 동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요때 정확하게 원점 지나는 거 맞죠? B일 때 위치가 0, D일 때 위치가 0. 그 다음에 리을번. T가 D일 때 너의 속도는 양에 갑시다. 우리가 속도에 대한 판단을 요 X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서 할 때는 뭘 가지고 관찰하면 된다고 그래서 너의 접선의 기울기, 증가 감소를 보면 된다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 양수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속도는 양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앞에서 했던 fx, f'x, 정적분 이런 것에 대한 얘기고 요 표현만 위치와 속도 고 잘 접목을 시키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마무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 마스크도 벗어? 그럴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볼게요. 13번 원점을 출발해서 너를 움직이는 이번에는 속도를 다 주고서 이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나 봐.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속도를 et-t제곱이라고 하겠대. v는 et-t제곱. 처음으로 속도를 바뀌게 되는 시각에서의 p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운동 방향을 바뀌는 거는 요 v의 속도 그래프의 부호를 보는 건데 t가 2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위치를 보고 싶고 그럼 위치를 보려면 어쨌거나 x를 구해줘야 되고 x라는 거는 너를 부정적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t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적분상수가 붙겠지. 이 적분상수를 어디서 알려주고 있냐면 문제에서 밑줄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을 출발했다고 알려주고 있죠. 즉 0인 순간에 너의 위치가 0이라는 것을 문제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들이 당연히 어려워지면 원점을 출발한 게 아니라 뭐 2인 좌표에서 출발도 하고 5인 좌표에서 출발을 하고 즉 처음의 위치가 0이 아닌 순간들이 덜어 출제가 되고 그 경우에 역시 여러분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얘는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0이다. 그 다음에 2번 밑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이게 다시 0이 되겠다는 거잖아.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건 x가 0이 되는 거죠. t제곱으로 묶어주시면 t는 3일 때가 돼요. t는 3일 때. 즉 3을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 대입한 게 아니죠. 시간이니까 그냥 3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밑줄 움직인 거리. 그럼 내가 이번에는 t가 3일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보겠다는 거는 사실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x라는 거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너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너가 위치식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움직인 거리라는 건 원래는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0부터 3까지 절대값 속도. 절대값 속도가 속력이었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속력에 대한 정적분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너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x에 대한 그래프를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움직인 총 거리는 요 함수값의 차이들의 합인 거죠. 그럼 너부터 너까지 이걸 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근데 너가 얼마야? 2대 1이죠. 요 정확하게 2일 때지. 그럼 요 2일 때의 위치가 있다고. 2일 때의 위치는 너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8이 나와요. 근데 너의 높이도 3분의 8이고 다시 함수값의 차이 3분의 8, 3분의 8. 즉 곱하기 2가 나왔을 거라고. 너는 이게 나와요. 즉 직접 정적분 할 일이 없다는 거야.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 넘어갑니다. 14번. 자, 이번에는 너의 위치에 대해서 2차 함수 f't 밑줄 f't니까 속도 그래프인 거죠. 사실 속도 그래프를 줬네. 근데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
대해서 밑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12D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면 내가 이렇게 속도 그래프가 있어서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거는 처음 0일 때의 속도를 보는 거예요. 속도가 분명히 양수죠. 그럼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속도가 음수인 부분에 움직인 거리를 보겠다는 거는 넓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게 D입니다. 그럼 너의 넓이만 구하면 끝. 그럼 나는 당연히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런 곳에서 당연히 써먹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의 최고창의 개수만 찾으시면 되는데 최고창의 개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0일 때의 함수값이 3이라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너 곱하기 너가 넌데 최고창이 그럼 딱 1자리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너의 넓이는 2, 3분의 1, 2의 3승 끝이죠. 이렇게 최고창은 원래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A에 x 빼기 1, x 빼기 3 너에다 0 넣었어요. 그게 3이 되네. A값 1 나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속도 그래프 다음과 같대. 근데 출발하기 시작하여 t가 5일 때 밑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다는 거는 정확하게 0부터 5까지의 정적분이 0인 거지, 그지? 왜? 원점을 출발한 거니까. 이 문제도 역시 원점을 출발한 게 아니었다면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적분이 0이 아닐 수도 있죠. 어쨌거나 얘는 원점에서 출발을 했고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정적분 값이 0이었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0부터 A까지 너를 정적분한 거는 18이래. 그럼 너가 18이네? 너도 18이네? 그 다음에 A부터 7까지 정적분한 건 10이래. 그러면 7이 여기 있는데 정적분을 한다는 거는 너에다가 너를 빼는 거죠. 넓이를. 맞죠? 그러니까 너는 28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0부터 7까지 밑줄 실제로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뭘 보는 거라고? 요 속도 그래프랑 둘러싸인 넓이 다 더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속도 그래프, 정적분, 그 다음에 넓이 요 세 가지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끝이죠. 그죠? 답은 요거 세 개 다 더한 거.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6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눈 아파. 우리 17번 한번 볼까요? 자, 열기구네, 열기구.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20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기울기 1자리로 증가, 다시 20부터 40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 2자리로 감소, 마지막에 t가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열기구의 높이를 구해달래. 그래? 그럼 먼저 이거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면 처음에는 기울기 1자리니까 이렇게 증가해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 마이너스 2자리라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겼어. 너가 20, 20, 너가 40일 때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 너는 당연히 30이 되겠지.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보고 있어. 35분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네. 요 순간. 근데 나는 너의 높이를 구하려면 너를 정적분을 해야 되거든. 구간별로. 근데 구간별로 다 정적분을 하지 않고 나는 이 그림에서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이만큼의 넓이가 일단 300이네. 이 300이라는 게 플러스 300만큼 우리가 정적분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넓이 구한 거 개 쉽잖아. 너가 5니까 너는 10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넓이는 25네. 근데 너의 넓이가 25인데 이 부분은 속도가 음수기 때문에 정적분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답은 그냥 270
5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 식을 쓰지 않고 주어진 그래프에서 넓이를 바탕으로 이런 식의 연산을 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밑에 있는 18번 같은 거는 어때? 위에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t의 3승 같은 녀석이 있지? 그지? 야, t3승은 넓이 공식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뭔가 다각형의 넓이라든지 써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이 속도식은 사실은 2차 이하의 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혹은 다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풀어내는 게 좋고 3차 이상부터는 그냥 직접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19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어쩌고 다음과 같대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밑줄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보고 싶대. 운동 방향은 4에서 바뀌었죠. 그럼 4까지의 너의 둘러싸인 넓이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삼각형, 그 다음 사다리꼴, 3부터 4까지 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구간을 나눠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시면 돼요. 넓이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가 0부터 6까지 역시 움직인 거리는 마지막에 4부터 6까지에 있는 삼각형을 한 개 더 더해주면 되죠. 얘는 19번은 다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자.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싸그리 다 더하면 되죠. 17번 여기서는 이만큼을 뺐던 이유는 뭐야? 너는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높이를 물어보고 있어. 높이를 물어봤다는 거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높이는 줄어들어야 돼.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원점을 출발을 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t초에서 속도를 나타냈고 0, 4, 8, 10이죠. 자, 마지막에 x 10은 3분의 35. 출발 후 t초,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울기가 얘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2분의 k짜리,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짜리인가요? 그죠? 그래서 너가 4, 너가 8, 너가 10, 너가 막 k. 너가 2k. 자, 주어진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는 10초에서 위치를 알려주겠대. 그러면 각각의 넓이를 가지고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8k가 되나요? 플러스 8k가 되겠죠? 얘는 얼마가 돼? k가 되나요?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니까 9k가 얼마? 7k가 얼마야? 7k가 3분의 35란 얘기야. 어쨌거나 이 부분은 더해질 거고 이 부분은 빼지겠죠. 위치로 보고 싶다면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뭘 구해달래? 너의 거리를 보고 싶대. 즉 얼마를 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9K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너를 가지고 9K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지. 즉 얼마 해주면 돼? 너를 7로 나누고 9를 곱해주면 답은 15가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1번 비슷한 문제고 22, 23, 24 볼게요. 22번. 자, 원점을 출발했고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가 다음과 같아. 옳은 거를 골라봐라. 이번엔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문제.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너가 0부터 2 사이에서 증가했다가 감소, 다시 또 감소했다가 증가, 여기도 증가했다가 상수함수, 다시 감소,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너가 1, 2, 3, 4, 5, 6, 7. 자, 이 상태. 기억번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얘는 일단 속도 그래프거든. 애들이 이제 가끔 여기 5부터 6까지 상수함수니까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0이면서 일정해야지만 멈춰있는 거지 얘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니은번. P는 출발하고 나서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방향은 몇 번 바뀌었죠? 하나, 둘, 2번 바뀌었죠? 틀렸고 디귿번. 출발하고 나서 4초 후 출발점에 있었다.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에 있었다는 것은 너의 위치의 변화량이 0, 정적분값이 0, 그러면 0부터 4까지의 정적분을 해봤을 때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정적분은 분명히 0이 나왔을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은 0이 맞습니다. 디귿번 참이죠. 리을번 0부터 7까지 밑줄 움직인 거리는 8인가? 그럼 요거 둘러싸인 넓이 다 계산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냥 도형 가지고 넓이만 잘 찾아주시면 되고, 너가 2고 너가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너의 넓이 2, 너의 넓이 2, 그 다음에 여기는 3 더하기 1,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2, 2, 4 다 더하시면 8 되는 거 맞죠? 참입니다. 넘어가서 23번. 이번에는 직선 운동을 하는 점 P의 T에 대한 속도 V의 그래프 역시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를 주고 판단을 해봐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너가 A, B, C A, B, C 기억번 B일 때 방향을 바꿨다. 방향 바꾼 거 맞죠? 속도의 부호 변화 참 니은번 A부터 B까지 운동한 거리는 속도를 그냥 적분을 하면 된다. 운동한 거리라는 거는 이 둘러싸인 넓이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정적분 값은 양수고 그냥 정적분 하면 괜찮죠? 운동한 거리 되는 거 맞아요. 참입니다. 디귿번 T는 A일 때 순간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는 거 맞죠? 그죠? 순간적으로 뭐야? 아니죠. B에서 정지 상태죠. B에서. 틀렸죠?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0인 거죠. 가속도가 0. 리을번 0부터 C까지 정적분 값이 만약에 0이라면 T는 C일 때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죠? 정적분 값이 뭐였어? 위치의 변화량이었죠? 그러니까 0부터 C까지 위치의 변화가 0이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다. 자, 24번. 24번은 이제 그래프 두 개 가지고 판단을 하는 문제이고 마지막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0부터 C까지 F를 정적분한 거랑 다시 0부터 C까지 G를 정적분한 게 서로 같대요. 근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억, 니은, 디귿 다 A와 B의 상대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봐봐. 기억번에서는 A가 B보다 높은지 A와 B의 높이의 차이가 최대인지 A와 B가 같은 높이에 있는지 이런 것들만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요 F에서 XA에서 XB를 뺀 새로운 함수를 그냥 정의를 한다면 너를 HT라고 합시다. 요걸 빼지 말자. 속도를 뺄게. 속도를. 요거 FT에서 빼기 GT를 HT라고 정의할게요. 계속해서 F와 G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서로 뺀 함수를 새로이 정의를 할게. 그럼 서로 뺀 함수를 정의를 하면 요 HT라는 함수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0이랑 B에서 근을 갖고 0부터 B 사이에서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C는 좀 밖에 있겠죠? 자, 현재 이렇게 생긴 상태. 요게 HT. 자, 그럼 마지막에 요 정적분 값이 같다는 얘기는 너를 양변 정적분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즉 0부터 C까지 너가 0이라는 소리거든 사실은. 그렇다는 거는 HT라는 거 너와 너의 넓이가 이제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기억번 T가 A일 때 A는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A일 때를 보고 싶다는 건 A가 한 요 정도에 있을 텐데 한 요 정도 있거든. 그럼 A까지의 요 정적분 값이 이 정적분 값이 정확하게 누구냐면 요 너와 너의 위치의 차이가 돼요. 그러면 A가 B보다는 더 위에 있는 거죠. 왜? 정적분 값이 양수니까. 정적분 값이 양수니까 우리가 A가 더 높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맞죠. 참 니은번 B일 때 너와 너의 높이의 차이가 최대이다. 높이의 차이가 지금 여기까지는 봐봐. 여기까지는 A가 더 앞서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B가 따라와요. 근데 정확하게 넓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죠. 왜? 정적분 값이 0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이 순간
최대가 되죠. 그래서 니은번도 참이 된다. 디귿번. A와 B는 같은 높이에 있는 거 맞죠? 높이의 차이가 0이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참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5번이 그림자 문제, 그 다음에 26번이 뭐 순간 변화의 문제인데 25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뭐 아까 풀어주긴 했는데 한번 잽싸게 풀어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을게요. 상당히 잘 그렸고. 자, 보겠습니다. 출발 후 t초 동안 걸은 거리를 t로 나타내봐라. 일직선으로 초속 1.5로 가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1.5가 되겠죠? 1.5 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림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x인데 2번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표현하고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달라. 이거는 이제 닮음을 가지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조선 너가 1.5t, 너가 1.6, 너가 4니까 2.4. 그럼 봐봐. 2.4 대 1.6이 1.5t 대 x가 돼야 되죠? 정확히 몇 배예요? 너의 3분의 2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냥 t 나옵니다. 그죠? 닮음을 이용한다고 그랬고, 그럼 너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라. 바로 밑에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림자가 움직인 거라서 이만큼의 길이가 2.5t가 되죠. 2.5t. 이만큼이 그림자가 움직인 거리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너를 미분하면 2.5 m/s.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얘를 미분한 거죠. 그러면 1 m/s.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맨날 두 가지를 물어본다. 넘어가서 26번까지만. 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 증가를 하는데 밑줄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 어쨌거나 원래가 10이었고 매초 2씩 길어진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정사각형 입장에서는 요 t초인 순간이 너가 10 더하기 2t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너의 넓이라는 거는 10 더하기 2t의 제곱이 되는 거고 너의 순간 변화율은 너를 미분한 얼마가 돼야 되냐면 2, 4, 10 빼기 2t가 돼야 돼요. 10 더하기 2t가 돼야 되죠. 이렇게. 요거 미분하고 안에 있는 거 또 미분해서 밖에다 곱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간을 보고 싶냐면 이 값이 400인 순간을 보고 싶대.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씌우고 너가 20인 순간을 보고 싶고 t값 입장에서는 5가 되는 순간을 보고 싶은 거죠. t가 5인 거를 갖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다. 아니면 이만큼이 어차피 20인 거잖아. 이만큼 20을 통째로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답은 40이 되겠죠. 40cm 제곱 퍼 초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자, 얘가 아까 풀었던 요 문제. 이번에는 너가 10이고 20이죠? 10, 높이가 20. 자, 요 상태이고 그랬을 때 너가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에는 매초 1씩 늘어나도록 하겠대. 그러면 t초인 순간에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거는 요 부피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씩 늘어나는 거니까 t초인 순간이면 t가 되겠죠. 반지름은. 그때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너랑 같은 비례를 가져야 되니까 2t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너의 부피는 뭐라고 쓰면 돼? 너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즉 3분의 2 파이 t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즉 t가 5일 때 너의 부피의 변화를 구해라. 너 미분하시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파이 t 제곱 나오죠? t에다가 5 갖다가 대입하시면 되겠다. 답은 50파이가 나오고 단위는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간 변화를 항상 뒤에 요게 붙어요. 퍼 초, 초당 변화를. 자,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